예, 지금부터 배달 자영업자 소비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날치기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입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님 오셨습니다. 공정한 플랫폼 사장협회 김영무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박성용 정책팀장님, 권성훈 집행위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을지로 위원장 민병덕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협의체가 어제 115일 만에 차등 수수료율 방안을 최종 상생안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낮춘 만큼 배달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 협상안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익위원이 당초 약속한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원칙을 어기고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배달비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으로 고통을 받는 배달 위주의 업종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배달앱 매출은 높지만 연매출은 낮은 중소규모 외식업체들은 상위 35%로 편입시켜 수수료를 높이고 배달앱 매출도 거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2%로 낮춘다는 생색내기 아닙니다. 장고 끝에 악수였습니다. 최최종이다 협상을 끌어오더니 결국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했고 반쪽짜리 상생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배달비 매출 비중에 의존한 소점포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상생안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해 수개월간 협의를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물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진정한 상생을 이루기보다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타협에 불과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와 기대를 배반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바로 발언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서 배달 앱의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주로 외식업입니다.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치킨, 그다음에 피자와 같은 그런 이제 외식업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배달 앱 비중이 높은데 막상 어제의 자율 상생이라고 정부가 확정지었던 그 상생에서는 이러한 주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빠진 상태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들 중에서도 두 분이 빠졌는데 그 두 분이 소비자 단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외식업이나 중소 상인 문제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배달앱 시장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크고 지금 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빠진 상태 속에서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확정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자율, 이게 과연 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입법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최종을 최최종 계속 미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준비한 거를 발표를 하고 그걸로 다 됐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절대 자율상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외쳤던 그런 대기업들의 자율규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자율상생 방식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국회가 결국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여러 공익적 가치들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부 얘기도 듣고 뭐 쿠팡이나 배민의 얘기도 듣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그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소비자 단체 얘기를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점점점 빈곤층으로 몰려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입법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국민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중개수수료를 내리고 배달료를 올리면서 배민이나 쿠팡 이 중개업자들의 배를 불리면서 무슨 상생이네 우리 소비자들과 입점업체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기만입니다. 지금 이 상생협의체가 오랫동안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결과를 보더라도 그 명분을 보더라도 그 원칙이 훼손된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의안입니다. 저도 김남국 의원님이나 여기에 함께 계신 민주당 을지로 의원님들과 함께 이 상생협의 자율규제의 이 허망함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일깨워드리고 온풀법을 비롯한 실제 이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들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배달앱 TF 단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이강일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정부가 발표한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절반이 반대했거든요. 배달료의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에서 시작된 겁니다. 상생 방안은 힘없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고 생존에 필요한 방안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한 상생 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상생협의체의 설계부터 중재 원칙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고 중개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이 9.8% 인상하기 직전 6.8% 그 이하로 중개수수료를 최고 중개수수료를 설정했어야 합니다. 작년 2023년 기억해 주십시오. 6.8%의 수수료만 가지고도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7천억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중에 4천억을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을 한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업체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를 하는 그런 강화하는 상생안을 만든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표한 상생안은 배달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들 6.8%였던 수수료가 1% 외려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배달료도 500원 인상된 거고요. 배달 매출 상위 35%에서 50%까지 자영업자들 6.8% 작년에 이익을 낸 수수료율이죠. 6.8%로 하고 배달료 200원 인상했습니다. 배달 매출 상위 50%에서 80%까지의 자영업자들이 수수료가 그대로 6.8%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하위 20%만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달료 자체를 깎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배달료 인상을 정부가 인정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생협의체를 왜 하죠? 허울 좋은 정부 당국의 상생협의는 힘 있는 기업의 편에서 그들의 편법과 욕심을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 된 것입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내용을 상생방안이라고 내놓고 정말 분명한 기만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울뿐인 자율규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율규제는 을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힘있는 갑의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기만적인 경제정책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더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힘을 더 내겠습니다. 공공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액이 배달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함께 배달중개수수료 상한제와 차등제 도입을 입법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생단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어저께 상생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회의 진행이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듯 물 흐르듯이 흘렀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전날 오후에 갑자기 내일 회의를 연다고 연락을 받았고 참석을 할지 말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참석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요. 모든 스케줄을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수수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물 흐르듯이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갔습니다. 회의 진행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의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였고 중재의 공정성을 훼손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입점단체 중 2군데가 찬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입니다. 배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관변단체를 입점업체에 집어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 계속 끌어왔던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협회는 현재 무한형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단체를 어떻게 입점업체에 집어넣고 회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회의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나온 이후에 들어보니 웃으면서 회의를 했다, 잘 나갔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로 상생을 위한 회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행위는 그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합의해 줄 수 있습니까? 우한 형제와 쿠팡, 대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공익위원들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연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수수료가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거고 결국 소비자한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입점업체 2군데가 퇴장을 하였고 공익위원들 2명이 퇴장하였습니다. 8표 중 4표가 퇴장을 했는데 어떻게 가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절차상 모든 게 잘못됐다고 전 제기하고 싶습니다. 회의 진행상 모든 것이 정부의 각본대로 짜여진 이런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정한 플랫폼 사장협회 김영무 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단체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 플랫폼의 횡포로 인해 오로지 배달 플랫폼의 공정함만을 바라며 태어난 단체입니다. 구성원 또한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는 배달 업주들로만 이루어진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하반기부터 불거져온 배달 플랫폼에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꼬여있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직접 싸우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어제 12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정말 비상식적이고도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져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의체가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달 플랫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사를 하는 저희 같은 업주들을 위해 플랫폼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생겨난 협의체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에 포함된 4개 단체 중 배달 자영업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는 단 2곳에 불과하였고 그 2곳이 어제 반대 의견을 내며 중간에 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2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찬성을 했다며 졸속 합의를 자랑스럽게 브리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다수의 기사에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단체가 영세 업자들보다 인하율이 낮다며 반대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매장들은 실제 배달 매장이 아니거나 이미 폐업을 하고도 남았을 정도의 매출에 해당되는 허수에 불과합니다. 상위 35%에게 7.8의 수수료와 배달비 500원을 인상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그 또한 인하된 수수료 2%보다 정액으로 인상된 배달비 500원이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사는 작전대로 성공하였습니다. 협의체가 시작되기 전 최초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는 6.8% 정률제였으나 2,900원의 배달비와 6.8의 정률제 수수료에서 상생 협의체가 끝나고 난 지금의 수치는 오히려 7.8로 1%포인트가 상승하였으며 배달비 또한 건당 5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상생협의체라고 시작했지만 상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인상만 야기시킨 인상협의체 또는 살생협의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배달업주와 상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하게 상생을 했다라고 인정만 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배달업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그 누구가 피해 당사자인 우리를 대신해 졸속 합의를 진행시켜버린단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배달업주들이 그렇게나 우습습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말했듯 이번 날치기 합의 찬성하고 통과시킨 그 모두 끝까지 저희는 추적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합의 아닌 합의는 폐기되어야 하며 상설 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 단체는 재구성해야 하며 그리고 그곳에 배달 업주들로만 구성된 저희 공프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디 많은 힘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환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주환 변호사입니다. 결국 이제 해결해야 될 상황은 이제 국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의 그 독과점 문제 그리고 수수료 문제 더 이상 상생협의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정위도 계속해서 말해왔었습니다. 체계 정합성이 다른 기존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전 지정제가 빠진 온라인 플랫폼 독점금지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누누이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돌연 변해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배달앱에서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 그리고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서 그들의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금지법 이와 같은 법률들을 제정해서 결국 국회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22대 국회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진정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배달앱에서 닥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윤 의원님부터 여기 무선 마이크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윤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자영업자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 상생협의체 상생안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결국 일방적 상생안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습니다.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는 올리는 상생안을 소상공인들은 조삼모사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그대로 상생안이라고 발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생을 위해 양보하도록 강요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상처만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상생안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플랫폼 이용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발족하였습니다. 당시 배달의 민족 중개수수료는 6.8%, 서울 기준 배달료는 3,3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지난 8월 배달의 민족은 중개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3% 인상했어도 배달료는 2,900원으로 낮추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분노만 샀습니다. 이번 상생안도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 상위 35% 이상은 7.8%, 중위 35에서 80%까지는 6.8%, 하위 80에서 100%까지는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생협의체가 출범 당시 수수료와 비교하면 오히려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200원에서 최대 500원까지 인상한 것입니다. 배달앱사의 대부분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자영업자는 상위 35% 구간에 속하므로 배달앱사는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35% 미만에서 보는 손실을 35% 이상 구간에서 메꾸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하겠다고 운영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차 회의까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애식산업협회가 상생안에 반대하여 회의에서 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생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 데 소비자 대표, 외식업 전문가로 이촉된 공익위원 2명이 회의 중간 개인 일정을 이유로 논의 결정 과정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자율협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상생안 발표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들이 중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협의체의 제11차 회의에서 중재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생안이 협의체 출범 당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배달앱 이용료 수준보다 낮아야 하고 수수료와 배달비를 변동하면서 조삼모사식으로 상생안을 제출하는 배달 앱사에 대한 주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산업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양엽입니다. 따라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계가 제출한 최종 상생안을 반려하고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재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배달앱사들은 점주부담 배달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무시하고 점주부담 배달비를 버젓이 인상하여 가져왔습니다.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중재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소상공인들에게 양보만 강요한 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무능할지라도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상생안을 도출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수료와 배달비만 조금 손댄 변경안이었고 그동안 이 협상이 배달앱 전체의 술수에 철저히 농락당한 결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넷째로 이번 상생안의 우대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대 수수료율 제도는 대기업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에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대형 브랜드의 마케팅과 프로모션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점업체들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이상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96% 이상의 가맹점이 이미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생안에서는 하위 20%에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이는 우대 수수료라는 선심만 쓴 셈으로 배달 앱사들이 소상공인을 얼마나 기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드러난 자율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율규제의 허상에 대해 수도 없이 지적했고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배달료 상생협의뿐만 아니라 숙박앱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거래액 기준 하위 40% 숙박업소에만 1년간 1%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는 허울뿐인 상생합의를 정부는 자화자찬하지만 숙박업체들은 을지로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단 숙박앱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등 자율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는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소극적입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무능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시장 지배력과 와우 멤버십 끼움 팔기를 통한 무료 배달로 순식간에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